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야당 대권 후보들이 의도적으로 이 부정선거 문제 침묵하는 이유에 관한 그런 영상물을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좋은 의견을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공유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당 후보들이 침묵하는 이유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동업자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감사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바로 피해가 오기 때문입니다. 혹시 또 그런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진실을 말했을 때 엄청난 불이익이 따라오기 때문에 마치 조폭 조직에서 범죄를 은폐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대한민국의 여당 내부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 대선 후보들이 이런 엄청난 불법 부정선거에 대해서 침묵과 무관심을 보이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요인을 자신의 정치적 이해를 따져보니까 나서는 것보다도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 중요한 요인이다, 그렇게 보는데, KD 정님은 좀 다른 주장을 펴니다. 저는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싶습니다. 부정투표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저들은 아무리 말해줘도 이해를 못합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해줘도 이해를 못합니다. 수학적 머리가 아둔한 때문입니다. 외우기만 잘하는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의 공학도나 수학자는 책 보면 바로 이해합니다. 수학을 B학점 이상 받은 분이라면 부정선거를 바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수학과 공학을 어느 정도 이해하기 때문에 몇 마디 들으니까 이건 부정선거다라고 100%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선거 당일부터 어느 정도 눈치를 챘고 며칠 지나서 선거 부정을 확신했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수학적 머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모른다, 이런 견해입니다. 두 번째는 극단주의자로 내몰리기 싫기 때문입니다. 선거 부정은 그야말로 내란죄 이상의 범죄이고 사형에 해당합니다. 설마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의 지시에 따라 그 많은 선관위 직원들이 동참했을까 생각합니다. 공무원 사회를 몰라서 이렇게 합니다. 아프간 사태에서 보면은 부정직한 공무원 집단에서 나라가 날아간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결속력은 대단합니다. 공무원이 되기 위해 수많은 세월을 보내었고 왕따를 당하면 인생을 잃어버리는 격입니다. 한 고위공무원이 문재인에게 대들다가 쫓겨나서 생고생하는 것을 모두 보고 있습니다. 현재 선거관리위원회는 정공노, 전국 공무원 노조가 점령한 사태이며 일사불란합니다. 모두 일심동체로 이번 범죄를 어떻게 해서든 파묻고 가야 됩니다. 태극기 국민들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애국적인 견지에서 활동해온 태극기 국민들을 매도하는 매스컴에 속아서 일반 국민들도 매우 부정적으로 봅니다. 제 친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은 부정직한 정부에 말 한마디 하지 못하면서 태극기 국민들에 대해 쓴소리를 하며 과격하다고 합니다. 만일 태극기 국민들이 없었다면 이 나라가 공산화될 수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이렇게 두 번째 견해를 제시합니다. 세 번째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괜히 부정선거라고 했다가 아니면 욕 먹을 테니까 열렬히 파헤치는 분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넘어서 마지노선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 열렬히 동참해서 떡을 먹으려 덤벼들 것입니다. 참 복잡한 형국입니다. 이렇게 시청자 나름으로 한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 판단은 이제 여러분이 하시는데, 저는 수학적 머리가 아둔하기보다도 결국은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져보니까 결국 입 다물고 있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부분이 더 큰 요인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요인들도 이제 참조를 할 만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의 법궤님은 자주 의견을 남기시는데, 이번에는 부정선거에서 입을 다문 자들은 결국 공익을 위해 일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물며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이들을 선택한다는 것은 정의를 능멸하는 것입니다. 부정선거에 입을 다문 국민도 국민의 자격이 없으면 물론입니다. 이 명백한 진리에 못을 박는 식의 사안 전개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귀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희생도 있어야 되고 헌신도 있어야 되고 자기 주장도 있어야 되는데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다 침묵하게 되면 그러면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예로 산다는 게 별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도자를 자기가 뽑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뽑아가지고 그 지도자가 명령하는 대로 법을 만들면 거기에 따라 지배받는 것이 그게 그냥 노예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불러도 되겠죠. 나중엔 다 빼앗아가겠죠. 재산도 빼앗아가고 무엇도 빼앗아가고 자격도 빼앗아가고 기회도 빼앗아가고 지금 뭐 이름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김춘성님입니다. 평생을 법으로 먹고 살아온 윤석열과 최재형이 공정과 또 정의 원칙을 말하면서 국민들의 참정권을 도둑맞은 부정선거에 대한 입장 표명이 없이 침묵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권력욕에 눈이 멀은 비겁하고 나쁜 일입니다. 비겁하고 나쁜 일이죠. 결국 이분도 김춘성님도 결국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정이고 뭐고 나발이고 다 묵살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평생 법으로 묶어온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냐. 법이라는 것이 잣대가 정의지 않습니까? 블라이트 더블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 나름대로 가치관과 계산법으로 이해득실에 따라서 침묵하고 있을 것입니다. 역사는 결코 비밀이 없습니다. 우리의 아들들은 오늘을 분명히 기억할 것입니다. 살인자를 묵과하고 방관한다면 살인의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적당히 뭉개면 섞여가리란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이제 그들은 빼저리게 맛보아야 될 것입니다. 결국 이제 꼭 그렇게 당해야 알 수 있냐 이야기죠. 잔미님은 부정선거를 외면한 사람들은 왜 그런 줄도 아십니까? 머리 좋고 나쁜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정언하듯이 공의의 영의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그 지도자가 되려면은 좀 이렇게 대의에 대한 열망과 정의 구현에 대한 열망과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인기가 있으니까 대통령이 되겠다. 대통령이 되기는 쉽지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손갑현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 지식인들의 전반적인 타락성을 저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수준인지 때로는 참 서글프고 한심합니다. 타락한 지식인들에겐 정치 몰입애들, 판검사들, 법조인, 신문방송에 종사하는 언론인들, 상당한 우파 유튜브 중에서도 절대 사이로 총선 부정선거를 다루지 않는 사람들, 교수들, 종교인들, 특히 가톨릭계는 다들 이상한 사람들인지 문화 예술계 인사들, 공직자들, 다들 뭔가 배웠고 사회적인 책임감이 있어야 될 사람들이 내몰라라 하고 있으니 참 큰일입니다. 정말 큰일이죠. 다 입을 다무는 것이죠. 해하늘님은 좀 더 직설적으로 윤석열 후보에게 해명을 요구합니다. 첫째, 특검에서 행한 탄핵 관련 수사의 신념은 무엇이었나? 둘째, 그 수많은 적폐 수사 지휘시 그는 어떤 기준을 적용했나? 셋째, 4.15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핑계로 울산 부정선거 수사 중단 결정한 속내는 무엇인가? 넷째, 4.15 부정선거 관련 수많은 고소 고발건에 대해서 무대응과 기각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 다음은 최재형 후보는 감사원장 현직에 근무 중에 4.15 총선 부정선거 관련 수많은 의혹과 고소 고발에 대해서 왜 감사원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는가? 왜 두 후보 모두 수많은 증거에 눈을 감고 아직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소신을 밝히지 못하는지, 혹여 양의 탈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묻고 싶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자주 의견을 남기시는 무적의 백마사이공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치학 박사이가 무슨 필요가 있고 경제학 박사이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말짱황입니다. 윤희숙이나 박진이나 유성민이나 이준돌이나 저는 이 점이 제일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현상을 몇 분이라도 들어보고 들여다보면 이상한 점을 알게 될 텐데 처음부터 부정선거가 말이 되냐면서 일축하고 딴 일에 관심을 둔다는 평범한 인간들의 세상이 아니면 고지식의 소유자들이 존재한 아이러니한 오늘날입니다. 이 문명의 세계의 또 다른 특이한 모습에 글을 쓰다 보니 저의 정신이 좀 이상해지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관심 있게 진지하게 들여다보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것을 그렇게 부정선거 없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날뛰는 하태경과 이준석은 어떤 인간이냐 이야기죠. 너희는 눈이 없냐 이야기. 너희들 머리가 없냐 이야기. 너희들은 양심이 없냐 이야기죠. 많은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평범한 시민들도 현상을 보면서 그걸 알아차리지 않습니까? 200억 만들기님은
최재형 씨에 대해서 쓴소리를 합니다. 저는 최재형에 대한 지지를 처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친구를 얻고 대학을 다녔으면 뭐합니까? 지금의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의 사상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을 사실이라고 인정 안 하는 인간들이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들의 인간성에 대하여 눈을 감으려 한답니다. 정말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여기서 사실을 사실로 인정 안 한 인간들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느냐. 이수진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씨나 최재형 씨나 홍준표 씨나 원희룡 씨나 당신들은 기회주의자 그리고 부정을 외면한 자입니다. 진실과 거짓이 무엇인지 구분을 못하는 자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보다 더 큰 부정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이보다 더 큰 부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을 사실로 인정 안 하는 것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부정이 있습니까? 부정을 보고 부정이라고 이야기 안 하는 데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도둑놈 심포입니까? 그런 사람이 대통령. 사실을 사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부정을 부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